one. 박용진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 오늘 제 11화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약간 제가 약을 팔면 제가 지난 그 토요일 날 친문 친명 당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 밤에 토요일 밤에 고민하다가 글을 썼어요. 맞아요. 일요일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가 한겨레 신문에 나왔어요. 내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후보 책임이 크죠.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결국은 이전 정부에서의 정권 재창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반성과 유감을 표하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였던 사람이 자기 책임을 인정을 하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었던 그 상황으로 안 가고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상황까지 일단 왔습니다. 지금 국면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 박용진의 공이 크다. 그렇죠. 약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용진 TV이기 때문에 약 좀 팔아도 돼요. 아니, 네. 난 실제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이게 어디 가서 뭐 말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저 보시면 알 텐데 훌륭한 분이죠. 네. 박용진 의원의 역할이 뭐 100%라고 약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하지만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저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 민주당의 지금 친명도 그렇고 과거의 친문도 그렇고 본인들이 절대 다수가 되고 권력을 잡아도 심지어는 우린들은 마이너리티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적폐, 그거를 예전엔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불렀다가 그때는 적폐 세력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뭐 내란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권력을 잡아도 그렇게 마이너리티가 되면은요. 아이고, 예, 이거는 영구투쟁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밖에 없어요. 오랜만에 듣네. 영구혁명, 영구투쟁. 네, 이제 극좌 모험주의자로 알려졌던 트로츠키? 트로츠키. 갑자기 이름이 오랜만에 나온다. 트로츠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권력을 가졌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책임감도 느끼고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책임 있는 또 행보 포용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친명과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저런 행보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거는 저는 민주 진보 진영한테는 좋은 신호다. 일단 민주당이 회복력 그리고 이제 통찰력 이런 것들 좀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요.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요 양쪽에서의 그 어떤 사과, 책임 인정 이런 것들 해서 제가 그만하자 이제 이걸로 끝 일단락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짧은 기간이지만 저한테 여기저기서 서운하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의 제 원톱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비판을 더 많이 해야지. 왜 그걸 똑같은 선상에서 하냐 이런 비판. 친문 쪽에서 받았어요?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묵묵히 다 듣고 그냥 듣고만 있었고요. 저도 그 얘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반대로 왜 이재명 대표 공격하냐 이러는 또 막 그 공격 뭐 무지막지하게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당인으로서 또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괜찮은 역할을 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한 템포가 이제 더 나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했었던 그리고 친문과 당내 여러 비주류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게 당내 통합 연후에 대외 확장 이거거든요. 자, 먼저 당내 통합으로 읽힐 수 있을 만큼 이제 김경수 또 뭐 그 김부겸, 임종석 이렇게 만나요. 또 이 세 분이 뭐 어쨌든 우연치 않게 다 친문 총리까지 했고 비서실장을 했고 또 누가 뭐래도 최고 핵심 경남 도지사도 오면서 최고 핵심이었던 세 분이기 때문에 이제 친문 진영과의 거대한 어떤 화해의 물꽃 대화의 시작이 되는 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뭐 외견상으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핵심적으로 아마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만나서 악수하는 걸로 끝나면은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사진만 찍는 게. 네, 사진만 찍으면은
결국은요 권력은요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은 탈이 납니다. 그거를 윤석열이 보여준 거예요. 윤석열이 본인은 어쨌든 뭐 세대 뭐 이준석의 공모, 윤석열 입장에서 공도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포 이론, 세대 연합론. 그래서 쳐내기 시작한 게 유승민 경기도지사 나왔는데 자객 보내가지고 그 쳐내고 이준석 쳐내고 그 다음에 안철수 쳐내고 뭐 다 쳐내고서 한동훈까지 쳐내서 결국은 권력이 망했잖아요. 많은 역대 대통령들도 결국은 권력을 나누지 않거나 그러면서 권력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악수하는 걸로 끝나면 이게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권력을 나눠야 되고요. 그게 이제 캠프 내에서의 롤도 있고 만약에 대선에 이기면은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시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첫 번째 보고 이 세 명만 만나면 끝인가요? 네. 지금은 사실은 김경수 이제 지사 만나고 김부겸, 임종석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김경수 지사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각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의 친명들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해 서사가 없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솔직히 없어요. 없죠. 임종석 실장은 있죠. 약간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 솔직히 박용진 TV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일 큰 피해자는 내가 보기에 박용진이야. 오늘 계속 약을 팔고 있습니다. 박용진 TV니까. 예, 박용진 의원도 만나고 송갑석 의원도 만나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이었다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런 시그널들을 보낸 거 예를 들면은요 유승민 지사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내부 경선에서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시그널을 누가 보냈어요? 윤석열이 보냈죠. 예, 저기 김은혜 후보 진영만 가가지고 손 들어주고 뭐 이런 저기 윤핵관들 나와가지고 다 하니까 그냥 그때 정권 초기에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의 선택이었으니까 이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어쨌든 박용진 의원, 뭐 송갑석 의원이든 등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조금 같이 포용하는 모습 이게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묻던데 저한테 만나자고 만날 거야? 근데 거꾸로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만나요? 저는 만나죠. 만난다. 알겠고요. 안 만날 거가? 나는 만났는데 얘기는 해야지. 만날지 말지를 약간 고민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자고도 안 했는데 만날지 말지 고민해? 이런 헛물이 어딨어요? 그렇기는 하네. 그리고 제가 누가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왜 연락 없어? 전화번호 지웠나 보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만나서 사진 찍고 밥 먹고 헤어진다. 이게 아니라면 한 번에 또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만남, 지속적인 구조에서의 뭐 이렇게 서로의 대화 소통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주로 그런 경우가 선거 때면 선대위 기구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게 사실 뭐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아니죠. 이분들은 잠재적인 경쟁자고 경선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뭔가를 말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 운을 띄워놓고 경선 뭐 잘 치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행보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하는 게 또 하나는 그것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흥행이 안 되는 내부 경선도 너무 재미가 없다. 그리고 너무 이제 막 돌팔매질해서 뭐 이를테면은 뭐 이게 뭐 친명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보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같이 좀 페어플레이 해보자라고 해서 조금 띄워준다.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경선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또 이제 한 거죠. 2017년 문재인 옆에는 이재명 안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로 북적북적 막 격하게 싸우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5년에 이재명 옆에는 이재명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도토리들, 여론조사를 보면 도토리들이 쭉 뒤에 서 있고, 이게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제가 그런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이견이 나온다 싶으면 막 독하게 물어뜯으면서,
죽일 듯이 이렇게 달려드는 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제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주요 이제 당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구령이 내려졌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비명계라든지 뭐 친문들이라든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말 얘기도 하지 마라. 받아치지 마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만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확전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이 매불쇼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 저는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장점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정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죠. 뭐. 그렇지만은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본인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자유로울까?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아직도 위험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페어플레이가 되고 뭐 그러려면은 그냥 그런 페어플레이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계속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당을 위해서 안 좋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안 좋아. 이재명 대표는 손 내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정치 관도라, 임종석 정치 관도라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모양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 뭐 단톡방이라고 하는 게 주로 박용진이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많겠죠. 평범하게 사업하시고 가정주부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방에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정말 너무한다고. 그러니까 정 떨어지고 혀를 내두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김경수, 임종석, 김부겸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종의 이제 친문 인사들 우선으로 이렇게 쭉 만나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확장 대외 확장 대내 통합 당내 통합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대외 확장인데 그 이관우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늘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번에 다시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했지만 41% 이게 압도적이지 못하고 보수 분열로서 이렇게 얻어졌는데 그때 탄핵연대 연립정부 이렇게 좀 됐었으면 새로운 세상 윤석열 같은 사람 없는 세상이 됐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움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걸 보고 있거든요. 연립정부 혹은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가요. 이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소스를 밝히기는 그러는데요. 친명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예,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진영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말하면 또 이제 괜히 막 논란 생기니까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 매우 지금 중요한 뜨끈뜨끈한 내부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립 정부를 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연립 정부를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된 이유겠죠. 근데 그거를 메시지를 조금 이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이게 애매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경선 중인데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이후에 막 그 저쪽 국민의힘하고 붙고 그러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저 같은 하찮은 사람한테도 들리는 걸 보면은 이게 조금 이게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 뭐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관우 교수 이제 이관우 입법조사처장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학자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라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그때는 정당이 달랐잖아요. 다른 정당도 있고 국민의당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러면은 정당끼리의 연대는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상 의미 있는 정당이 국힘 그리고 뭐 조국혁신단도 근데 사실상 민주당의 좀 더 매운맛 뭐 이 정도라고 보면은 조국혁신당하고 연정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연정이라고 느낄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중간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힘하고 연대하기는 또 어렵고 그러면은 개개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총리직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꼭 연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럽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연정 정당끼리의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개인적인 뭐 보수적인 인사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거나 뭐 자리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선거 때 캠프를 구성하면서 계속 생기죠. 그러니까, 이벤트들로. 그 정도 수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아직은 좀 너무 먼 얘기라서 지금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이 2017년에 어떤
잘못을 반복하지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적폐청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가장 최우선이냐. 그 적폐는요 평생 있어요. 적폐가 사라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올해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차기 지도자의 과제가 뭐냐. 절반이 이제 민생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그리고 두 번째가 통합,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국민 통합. 이건 뭐 이재명 대표도 알고 다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 사실은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야. 앞으로 또 윤석열 2년 반 동안 싸웠던 것처럼 누가 됐든 민주당에 뭐 이재명 대표를 유력한 이재명이 되면은 싸울 거가 걱정되는 거야. 중도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뭔가 시그널을 내기는 해야 된다. 뭔가 방안을 내기는 해야 된다.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위험하다, 그렇게 연정을 얘기하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거예요. 하나는 안희정 선의 발언, 이것 때문에 엄청 두드러 맞고 훅 가라앉았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낙연 그 사면 박근혜 이명박 사면 얘기했다가 완전히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이 안희정은 추격세를 문재인 대통령을 쫓아가던 추격세가 꺾였고 이낙연은 1등 주자가 몰락하고 주저앉는, 맞아요. 요거의 계기점이 이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가장 세고 매운맛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박수받는 그 과정이 있긴 했는데, 맞아요. 저는 여기서 이런 위험함이 있다,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상대가 먼저 이 전술을 펴면 우리는 큰일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은 말로는 오세훈 시장이 그 개헌과 임기 3년, 임기 단축론 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매개로 예를 들면 오세훈 대통령 후보, 한동훈 서울시장, 이 한동훈 쪽에서는 발끈하더만 한동훈 서울시장, 이준석 총리라고 하는 보수판 신 DJ 편압 이런 걸 만들어내면 이거 저는 상당히 그 위험한 그림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민주당의 그 어떤 그 함대, 연합 함대는 어떻게 꾸려져야 될까? 이 고민은 지금 하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이 만만치 않은 상대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지표로도 나와요.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보면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어요. 뭐 명태균 게이트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말씀하셨다시피 오세훈하고 이준석은 소통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하고는 아마 무조건 손을 잡을 거라고 보고 이미 그 플랫폼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탄에. 반내란 세력 등 게,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은 사실은 그건 열린민주당 시즌 2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어떤 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진짜 지긋지긋해요. 싸우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은 먼저 박용진부터 만나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자, 갑자기 뭔 말이지? 네. 어쨌든 박용진부터 만나서 내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만나요? 네? 만나? 연락 오면? 만나야지. 오지도 않은 연락을 이런 걱정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기려고 그러면 더 날개를 넓게 펴고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겠다. 대선은 딱 3%로 왔다 갔다 해요. 1% 차이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표를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날개를 펴고 가야 되는데, 권력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헌을 하는데도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거는 국민들이 압니다. 어떤 연립정부 제안도 그냥 공개적으로 제안하고만 많으냐, 아니면 물밑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조건과 전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당내 통합, 대외 확장, 대선 필승, 이렇게 16글자로 12글자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됩니다. 그 12글자를 잘 지켜나가는 민주당의 고민이 뚜벅뚜벅 전개가 좀 되고, 그리고 그 지혜들을 모으는 그런 시기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 오늘
민주당의 통합 행보, 이재명의 통합 행보 과연 잘 마무리가 될 것인가 주목되는 과정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이렇게 다시 뵙겠습니다.